여러분 33쪽에 1번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 우리는 이걸 배운 적이 없어요. 이걸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근데 중학교 내신에는 나와요. 이게 또 여러분 고등학교에는 저게 나오느냐? 안 나옵니다. 얘는 진로 선택이라 해가지고 2학년 2학기나 아니면 3학년 때 자기가 물질과 에너지 뭐 이런 거 선택했을 때 열량의 계산은 물리 파트예요. 물리 파트. 화학도 열량을 주기만 하지 계산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일하게 여기서 계산을 하는 문제가 나온 거고, 사실 이게 열량 계산이 옛날에 있었어요. 교육과정에. 그런데 지금 빠졌습니다. 22교육과정에서 아주 헐렁헐렁해졌어요. 화학만 좀 어려워졌고 다 헐렁해졌거든요. 지금 여기 문제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열량을 이렇게 하자라는 거예요. 약속을. Q라고 하자. 얘 단위는 칼로리나 혹은 킬로칼로리거든요. 자, 그런데 저 단위는 누구 때문에 결정이 되냐면 비열 때문에 결정이 돼요. 자, 제가 식을 던졌을 때 외우는 거 쉬워요. 모든 식은 이해가 돼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열량 Q에 영향을 주는 애들이 비열이 있고요, 질량이 있고요, 그리고 온도 변화가 있어요. 여러분, 특히 온도 변화라는 건 우리는 무조건 온도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죠. 아니요, 떨어지는 것도 온도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열팽창에서 여러분들 봤을 때 팽창률이 좋은 애들은 온도가 높아지면 팍 커지죠. 온도가 떨어지면 팍 줄어요. 이해 갔죠? 그래서 이 세 가지 값을 가지고 열량에 어떤 요인을 주느냐, 그래서 저 Q값의 결과론에 영향을 주는 이 값을 독립변이라고 해요. 근데 이거는 예전에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이게 있었고 통합과학에서도 막 중요하게 다뤄졌는데 요즘에 도망갔어요. 근데 문제는 나옵니다. 문제는 나오니까, 자, 이런 애들이 독립변이다. 여러분 함수 배웠어요 혹시? x에서 y로의 함수. 아, 배웠죠? y를 무슨 값이라고 배워요? 혹시 종속값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종속값? y는 x에서 y로의 함수에서 y는 종속값, x는 정의요. 아, 고등부 과정인가 그거? 치역. 내가 역적이 된 느낌이다. 야, 이게 뭐냐면 얘를 결론으로 놓으면 이게 종속변이라고, 그거에 영향을 주는 모든 변이를 독립변이라 하거든. 근데 이 독립변이 중에 하나하나의 영향을 알아보려면 비열에 따른 Q값을 알아보고 싶으면 나머지를 통제해야 되는 거야. 알았지? 그래야 얘가 변했을 때 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는 건데, 이 하나하나가 나머지 두 요인을 통제하고 비교해본 결과 모두 비례한다는 걸 안 거야. 열량이 크면, 그러니까 열량이 크려면 질량이 일정하고 온도 변화 일정할 때 비열이 커야 열량도 큰 거고, 비열이 똑같다. 같은 물질이잖아. 같은 물질에 같은 온도 변화를 갖고 있을 때 질량이 어땠을 때 Q값이 커지냐고 했더니 질량이 클 때 더 큰 값을 갖더라. 그러니까 요런 값으로 얘가 나와. 열량이라고 하는 것은 비열 곱하기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 자, 이때 니들한테 시험 문제를 출제하면 얘를 중요시해. 요 값을 꼭 주거든. 니들이 이거 구하는 거 안 나오니까 요거 꼭 주거든. 얘 단위를 보잖아. 단위가 봐라, 칼로리 퍼 그람 도시가 나오면 당연히 열량은 칼로리가 떠. 근데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도시가 뜨면 킬로칼로리가 뜨고, 그러니까 얘에 따라서 이 값이 바뀌면 돼. 자, 얘가 뜨면 잘 봐. 따라오는 얘 값이 뭔가 봐봐. 그람이 따라와. 얘는 도시가 따라오고 둘이 곱하잖아. 그럼 이게 지워져. 이렇게 단위가 같은 단위가 지워진다고. 그래서 칼로리가 뜨고, 얘는 킬로그램 도시가 뜨니까 요 지워져 이렇게. 그래서
열량 계산을 하는데 몇 킬로칼로리냐 그러면 비열을 이걸로 줘. 그리고 너희들은 물이 많이 나와. 물이 비열이 커갖고 온도 변화가 심하지 않기 때문에 비교적 조금 정확한 스택 값을 가져. 알겠어? 물의 비열은 칼로리를 따르면 이거거든. 알겠어? 그런데 얘랑 똑같은 값이 뭐냐? 이거야. 이렇게도 줄 수 있어. 이건 뭐냐? 칼로리라는 열량 단위가 줄이라는 에너지 단위와 똑같다는 뜻이야. 원래 칼로리가 열량이 에너지 줄 몰랐잖아, 과학자들이. 근데 이것이 줄의 실험을 통해서 이렇게 알아낸 거거든. 그래서 이걸 주든 그냥 구하면 돼. 이거 주면 단위 줄로 떨어져, 열량. 이걸 주면 줄, 이걸 주면 칼로리. 그리고 만약에 여기가 킬로칼로리로 바뀌면 이 킬로줄로 바뀌어. 자, 이 문제에서 보시면 질량이 0.1kg에서 문제에서 봐봐. 문제에서 0.1kg이라고 줬단 말이야. 그러면 혹시 비열이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돛이 아닐까라고 보면 있어, 밑에. 물의 비열 뭘로 줬냐? 이것을 질량으로 줬더니 비열을 1kcal 퍼 이렇게 1kcal 퍼 킬로그램 도시로 준 거야. 이게 비열이야, 비열. 그럼 얘 0.1kg짜리 물체가 얼마 열을 받았나 알려면 온도 변화만 알면 돼. 알겠어? 다시 질량이 0.1kg짜리 어떤 금속을 끓는 물에 5분 정도 넣었다가 질량이 0.2kg고 온도가 10도씨인 물에 열량계에 넣었더니 열평형 온도가 10도씨가 되었대. 자, 이 말에 대한 설명이 뭔지 알아? 지금 금속을 끓는 물에 넣었어. 너희들 끓는 물이 몇 도시냐? 100도씨야. 내가 그때 니들 이거 내가 한번 물어본 적 있지? 안 물어봤나? 밤에 플라스틱 자하고 지우개하고 가위하고 내놓으면 아침에 누구 온도가 제일 높다고 그랬어? 그렇지, 똑같다고 얘기했잖아. 그게 열평형이야. 다시 말해서 금속 구를 우리가 온도계를 구에다가 막 쑤셔 이럴 수는 없잖아. 그래서 금속구의 온도는 대부분 같지, 뜨거운 물이니까 그 안에 들어있으면 금속구 온도도 몇 도씨로 보는 거야? 100도씨로 보는 거야. 알았니? 그러면 이거는 누구 거냐면, 자, 0.1kg 질량에다가 그 다음에 온도는 처음 온도가 몇 도씨로 잡는 거야? 100도씨로 잡는 거야. 처음 온도를 100도씨로 잡는, 이게 금속구야. 근데 얘를 어디에다 넣냐면 물에 집어넣어서 질량이 0.2kg이고 온도가 10도씨. 비열이 이렇고 처음 온도가 10도씨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 물이 비열이 얼마래? 여기 써있네. 물의 비열은 이렇게 줬어. 그지? 그 다음 이 물의 질량이 몇 킬로짜리냐 그러면 질량은 0.2kg짜리야. 자, 이 물하고 있잖아. 이 금속구랑 같이 놓은 거야. 그래서 온도가 몇 도씨가 됐냐? 20도씨가 된 거지. 봐봐봐. 얘는 금속구는 분명 온도가 떨어졌을 것이고 그 다음에 10도씨였던 물은 올라갔을 거야. 이렇게. 맞죠? 그래서 여기가 20도씨가 됐는데, 자, 금속구는 처음 온도를 얼마로 잡는다? 100도씨로 잡은 거지. 이렇게. 그러면 자, 금속구가 열량을 잃었니 얻었니? 잃었겠지. 온도가 떨어졌으니까 잃었겠지. 자, 10도씨 물은 열량을 잃었겠니 얻었겠니? 얻었지. 둘의 양이 어떻다고? 같을 거라고. 그렇지.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뭐까지 다 알 수 있냐면, 지금 금속구의 비열 모르잖아 우리. 그지? 봐라. 이걸 구한다면 금속구의 비열에, 이게 비열 표시야, 곱하기 금속구 질량은 0.1kg이지. 그리고 온도 변화 따져봐. 몇 도씩 떨어졌냐? 80도씩 떨어졌고, 맞지? 그 다음 물의 비열은 1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도시고 0.2kg짜리고 온도 변화 몇 도시로 본다? 10도시로. 이걸 같다고 놓으면 얘를 구할 수 있어. 금속 비결까지도. 잃은 열량과 얻은 열량을 같다라고 놓는 거. 이걸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지? 이거를 열평형이라고 불렀잖아. 알겠냐? 어쨌든 열은 이동을 한다. 고온에서 저온으로. 알았지? 그런데 그것이 이동하다가 온도가 동일해지면 얘들은 더 이상의 열의 이동은 없다라고 하지요. 없진 않아요. 있습니다. 그런데 없다라고 배웁니다. 알겠지? 자, 이 실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물어봤는데 당연히 1번을 보면 자, 가에서 열은 물에서 금속으로. 가는 누굽니까? 100도씩 끓는 물이에요. 근데 금속구를 집어넣으면 그 끓는 물에서 금속구 쪽으로 열이 이동하죠. 그래서 온도가 어떻게 되겠다? 똑같아집니다. 몇 도시로? 끓으니까 100도시로 똑같아질 거예요. 그래서 1번은 가는 끓는 물에서 금속으로. 그 위에 거 말고 네. 부끄럽네. 밑에 1번? 네. 에이. 어차피 똑같은 문제니까. 자, 질량이 100g인 어떤 금속을 끓는 물에 5분 정도 넣었다가 무슨 얘기지? 이 금속구는 온도가 100도씨입니다 라는 뜻이야. 됐죠? 그리고 질량이 200g이고 온도가 10도씨인 물이 들어있는 열량계에 열평형 온도가 20도씨가 되었다. 얘들아, 질량을 잘 봐. 그램이지. 질량이 여기 아까 우리 풀었을 때 뭐였냐? 킬로그램이었지. 근데 지금 그램이지. 그럼 비열 반드시 그램으로 나와. 칼로리 퍼 그램 이렇게. 알았지? 그러니까 질량에 따라서 비율도 바뀌는 법이야. 지워져야 되니까니. 만약에 비율이 킬로그램인데 질량이 그램이 떴다. 지금같이 100g 떴다. 그럼 0.1kg으로 바꿔야 돼. 질량을 똑같이 놔야 되니까. 자, 지금 문제에서 찾아볼게. 일단 금속구가 뭐를 했어? 열을 잃었을 거야. 그럼 우리는 금속구의 비열은 몰라. 이거 비열이라고 하고 금속구의 질량을 몇 g으로 놓자? 100g으로 놔. 그리고 저걸로 요 공식으로. 자, 요게 뭐냐면 비열, 질량, 요 온도 변화라고 하거든. 여러분 요거 뭐라고 어떻게 읽는지 알아? 삼각형? 델타. 배웠어? 세 번째 배웠어? 델타? 나중에서 처음 빼는 거. 알았지? 그러니까 열량이니까 시암탁 이렇게 외우든지 아니면 시멘트 이렇게 외우든지. 이제 보통 애들이 그렇게 외워. 저거를 저 CM 델타 T를 가지고 대입해서 잃은 열량을 구하는 건데 요 온도 변화가 중요해. 온도 변화. 온도 변화. 얘는 고온이었을 거야. 100도씨. 그러다가 몇 도시 열평에 도달했어? 20도씨가 되었다 그래서 얘 80도씨가 되는 거야. 80도씨. 얘가 얻은 열량은. 그러니까 잃은 열량이겠지? 100도씨에서 그래프는 얘랑 똑같네 보니까. 그래프는 맞죠? 얘랑 똑같아요. 근데 물은 현재 10도씨 물이고 이제 10도씨 물이 얻은 열량이 있어요. 얻은 열량. 그러면 얘는 비열을 얼마로 줬어요? 얘들 비열 안 줬네. 아하. 얘 그럼 저 위쪽 비열 쓰라는 얘기야. 이거다. 이거다 이거. 킬로그램이야. 그럼 요거 뭐로 바꿔야 돼? 요거를 바꿔야 돼. 0.1kg. 비열을 1로 쓰려면. 왜? 밑에 1, 2, 3, 4, 5번에 킬로칼로리 킬로그램으로 돼 있어. 단위가. 그럼 다 뭘로 바꿔? 킬로그램으로. 10도씨 물도 200g이잖아. 0.2kg으로 바꿔야 돼. 온도 변화는 그냥 10도씨일 거고. 이거야.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 봐라. 이렇게 논다. 앞으로 문제 푸는 요령이야. 잘 봐. 이제 정량적 계산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여기에 자, 약분 얼마? 8. 이렇게 약분하는 거야. 얼마?
2. 됐지? 얼마? 4. 결국 금속구의 비율은 얼마? 4분의 1이 되겠지? 그렇게 푸는 거야. 4분의 1은 0.25지. 답은 2번이다. 내가 이렇게 푸는 요령을 너희들한테 알려주는 이유, 계산하다 실수해야 돼. 막 곱하고 완전씩 구하다가 시간만 잡아먹고 무조건 약분식으로 풀어 놓고. 알았어? 그게 훨씬 빠르고 간단하게 이렇게 지우면 지우기 전에 숫자도 보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뭐 할 필요가 없다? 혼돈이 될 필요가 없어. 무조건 약분으로 푼다. 그리고 웬만하면 계산할 때는 소수점을 쓰지 말고 분수를 써. 나도 지금 4분의 1 이렇게 했잖아. 그지? 근데 여기 소점이 나왔지? 그러면 생각해봐. 0. 어쪽은 다 백분율이잖아. 그럼 4분의 1이 100분의가 되려면 25를 위아래로 곱하면 되잖아. 0.25야 그게. 알겠어? 계산을 그런 식으로 쉽게 하는 거야. 안 그러면 너희들 실수해. 알았어? 그래서 1번은 됐고 다음 괜찮아 이제? 자 페이지 34쪽 열어봐. 자 지금부터 오늘부터 하는 거는 여러분들의 참여가 좀 필요하다. 자 우리가 굳이 들어가는 게 역학의 기본은 아니지만 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배운다는 건 운동역학의 출발을 배우는 거랑 똑같아. 여기서 여러분 들어가기 전에 노트 왼쪽에 이걸 좀 적어. 참고다. 자, 우리가 다루는 물리학이야. 여기가 물리량이라는 게 있어. 뭐 속력도, 속도도, 이동거리, 변이, 그 다음에 힘, 가속도 이런 것들이 모두 물리량인데 물리량은 커다랗게 두 개로 나뉜다는 거예요. 두 개로. 하나는 스칼라라고 하는 값하고 하나는 벡터라는 걸로 언제든지 너희들이 들어도 이상하지 않는 이론이야. 알았어? 자, 근데 말이야. 우리가 수학을 먼저 배웠잖아. 아이들이 수학을 못하는 이유 중에 제일 으뜸인 이유가 뭐냐? 명분이 없는 거지. 이거 배워서 어디다 써요? 슈퍼마켓 가서 값은 제대로 치르면 되는 거죠. 맞습니다. 정말로 대다수의 60% 사람들이 돈 계산하는 데 쓰는 게 수학이라고 생각하시고 거기까지 씁니다. 그 이상은 쓰지도 않아요. 미적분을 누가 쓰겠습니까? 일상생활에서. 이거 쓰는 게 웃기죠. 그죠? 그걸 쓰는 사람들은 그쪽 분야로 간 사람들이 쓰겠죠. 근데 그 사람들도 안 쓴다는 겁니다. 그럼 누가 쓰냐? 컴퓨터가 씁니다. 사람은 그냥 값만 얻어내요.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수업이 내가 왜 수학을 배워야 되지 명분을 세워줄 수 있는 수업이 될 수 있어요. 내가 배운 수학이라는 것이 응용학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쓰이는구나 라는 거예요. 이렇게 쓰이는구나. 근데 이런 걸 처음 들어본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저런 거구나 라고 신선한 충격을 받았으면 좋겠지만 졸지만 말라는 당부를 하면서 혹시 합니까? 이 중에 두세 명 정도가 그죠? 천연 업그레이드가 될지 그죠? 자 한번 볼게요. 여러분 스칼라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그 물리량인데 얘는 크기만 존재한다 이렇게 먼저 알아둡니다. 크기 여러분 크기가 뭔지 알죠? 누가 커? 누가 작아?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눈에 보이는 크기는 얘입니다. 얘가 말하는 크기는요 얘입니다. 숫자요. 1이 커요? 7이 커요? 7이 크죠? 이렇게만 나타낼 수 있는 것들이 누구다? 스칼라라는 값인데 이런 예로 누가 있냐면 이런 예로 가장 대표적으로 시간이 있습니다. 시간은 무조건 1시간보다 2시간이 커요. 2시간보다 3시간이 크고요. 그렇죠? 휴가를 주려고 치면 클수록 좋죠. 휴가 주는 것, 벌 받는 것 짧을수록 좋습니다. 100m 선수에게는 시간은 어떨수록 좋은 거예요? 짧을수록 좋은 것이고요. 이해 갔어요? 알바하는 친구한테는 일한 시간이
많을수록 좋은 것이고요. 돈을 많이 받으니까. 한다는 게 아니라 했다 이거죠. 이미 끝났다. 그럼 시간이 많을수록 유리하겠죠? 자, 저런 시간 말고도 여러분, 사실 얘도 있어요. 운동의 기술 파트에서 우리가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동거리. 이동거리는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혹시 스타워치 갖고 있나요? 무슨 워치라고 이거? 그러니까 애플이에요? 안드로이드 아니에요? 애플도 있고 삼성. 삼성워치 있어요? 갤럭시. 워치 있어요? 애플. 있어요? 집이 좀 사는군요. 저는 없어요. 여러분, 그 워치나 만보기라고 알아? 혹시 만보기? 그걸 이렇게 제자리에서 떼어도 숫자 올라가죠. 이게 이거예요. 스칼라. 알았어요? 그냥 크기만 재는 거. 그 다음에 속력이 여기에 해당되고요.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무슨 에너지 배웠어요? 칼로리. 열 에너지죠. 에너지가 이거예요. 에너지는 숫자로만 표현해요. 자, 여기까지 감이 안 와요. 자, 봅니다. 이제 벡터가 뭐냐? 크기와 방향이 함께 존재합니다. 대부분의 물리학은 이 두 값을 니들이 아는지 모르는지를 묻는 문제가 대부분이에요. 문제들 자체가. 그러면 여기서 방향이, 크기는 숫자라고 했는데 방향은 뭐예요? 자, 들으세요. 오늘 이거를 이해한 친구가 만렙을 찍는다. 무조건. 방향은 얘들아, 얘와 얘야.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방향이라고 잡아. 그리고 조건이 있어, 니들한테. 잘 봐. 이 둘의 방향은 일직선상이야. 일직선상. 니네 일직선상이면 가장 간단한 게 뭔지 아냐? 가로. 또 뭐 있어? 세로. 그런데 웃기는 건 이것도 일직선상이야. 이것도 일직선상이고. 정확히 일직선상에 서로 반대되는 방향을 찍하는 거야, 이게. 근데 우리한테는 이런 건 안 나온다고. 이거와 이거만 나와. 알았어? 그러려면, 야, 이거 정도는 알고 가면 좋은데, 이걸 뭐라 부르냐? 사북방계. 여기가 어디냐? 이렇게 써도 알지? 북쪽. 여기는 남쪽. 다 요게 일직선상이지. 내가 만약에 얘를 플러스로 잡으면 얘가 뭐가 된다는 얘기니?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고, 내가 만약에 얘를 플러스로 잡으면 얘가 마이너스 된다는 얘기다. 무엇을 잡든지 수학적인 정량적 계산을 겪고 나면 똑같이 나와, 답은. 그걸 제가 보여줄게. 다시 봐봐. 얘가 동쪽이야. 얘를 플러스 잡으면 얘가 뭐가 되고 마이너스가 되고, 이게 일직선상의 얘기야. 자, 쉽게 말해볼게. 플러스를 내가 위로 잡으면 마이너스는 어디가 되겠다? 아래가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플러스를 앞으로 잡으면 얘는 뭐가 되겠냐? 뒤가 되겠다. 여기서 중요한 건 누가 정방향이고 누가 역방향이냐는 출제자가 준다는 얘기야. 니들이 잡는다는 얘기고, 니들이 잡는 그 플러스가 정이야. 그 다음에 그 반대가 역이고. 그러니까 물리체계나 이런 데 공부하다 보면 플러스는 정방향이고 마이너스는 역방향이래. 그러면 누가 이건 정해놓은 건가? 아니야. 출제자가 주는 거야. 아니, 안 줄 수도 있어. 그럼 너희들이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뭐 플러스를 북으로 놓든 앞으로 놓든 오른쪽으로 놓든 여튼 마이너스는 그거에 반대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자, 여기까지 왔어. 이제 질문 들어간다. 마이너스 7이 크냐 플러스 1이 크냐? 플러스 1이 크냐 마이너스 7이 크냐? 자, 눈치로 맞추면 안 되지. 얘들아, 내가 이렇게 얘기했잖아. 누가 크냐고 물어봤잖아.
스칼라만 물어본 거라고. 뭐? 숫자만. 숫자 누가 커? 7이 크잖아. 얘들아, 대수적이 아니라고. 이게 물리의 출발이야. 너희들이 물리를 왜 못하는 줄 아냐? 선생님, 전 수학은 좀 하는데 물리는 못하겠어요. 그 룰을 모르니까.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하냐고. 게임에 들어가서 현질을 아무리 해도 오래된 고인물한테 당해요. 레벨이 얼마 안 된 애한테. 왜? 그 맵을 다 알고 있으면 당하잖아. 돈이 아무리 많아도. 니네가 그 꼴이라니까. 너네가 공부를 되게 열심히 했는데 룰을 모르니까 틀리는 거야. 이정표를 못 읽는데 어떻게 가냐고, 어디를. 무슨 말이냐면 이걸 해석해보면 선생님이 플러스를 예로 잡아볼게. 마이너스를 예로 잡아보고. 그럼 이거 무슨 뜻이야? 남쪽 7이야 이거. 남쪽 7. 마이너스 7이 아니야. 남쪽 7. 얘는 그럼 북쪽 1이고. 그럼 누가 더 크냐 그러면 남쪽 7이 큰 거라고. 앞에 남쪽 북쪽은 부호일 뿐, 방향의 부호일 뿐 수학의 음수양수가 아니야 얘들아. 그런데 웃기는 건 잘 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내가 변이라는 벡터 갖고 얘기해 볼게. 이게 이동거리하고 다른 애인데 변이 뭔가 되게 의미심장한 말 같지? 니네 비냉이 뭐야? 비냉 비빔냉면이야, 그치? 변이는 변한 위치야. 포지션. 누가 벡터냐 그러면 이동거리하고 변이 중에 변이가 벡터인데, 내가 봐봐. 어떤 사람이 자 이렇게 있는데 여기 출발점이야. 얘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돌아왔어. 그럼 이 사람의 위치는 여기로부터 어디냐는 거야. 위치는. 자 이거 이동거리를 따지면 이 사람 총 몇 미터 이동했냐? 8미터 이동해서 마치 봐봐. 8미터 이동했어? 와 나로부터 되게 멀리 갔네 했더니 여기 돌아온 거야 이만큼. 위치를 몰라. 그런데 물리에서 쓰는 변이는 북쪽을 플러스로 잡으면 이게 플러스 7이 되고 얘가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1이 되어서 합하면 얼마 나오니? 플러스 6이 나와서 북쪽 6m에 위치한다고 금방 알 수 있어. 쌤 저는 그냥 얘를 마이너스로 놀래요. 그래서 얘를 플러스로 놀래요. 그래도 계산은 똑같아. 얘가 마이너스 7이 되지. 얘가 플러스 1이 되고 합쳐봐. 마이너스 6이지. 해석하면 북쪽 6m야. 똑같은 답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플러스의 마이너스는 기준의 차이지 이것이 숫자의 뭐 플러스 값과 의미 값이 아니라고. 방향이라고. 무조건. 이거를 이해하는 사람이 물리학을 되게 쉽게 볼 수 있어요 이제부터. 근데 봐봐. 왜 물리학이 룰을 세웠을까? 편하려고. 그게 더 과학적이니까. 알았어? 그런데 조금만 신경 쓰면 충분히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것을 지금 이 순간에 신경을 안 쓰니까 아예 발도 못 디딘 거야 니네가. 알았어요? 고등학교에 가면 학생들 물화생지 중에 제일 어려운 게 뭐냐고 물으면 일찍 물리예요. 왜 그런 줄 알아요? 걔들이 머리가 나빠서 그럴까요? 게을러서 그래요. 요만큼만 들어가서 조금 생각하면 그 다음부터 하면 환상의 세계가 펼쳐지는데 이걸 못 넣는 거야. 이걸 두렵고. 그리고 요 넣는 걸 가르쳐주는 수업이 거의 모든 물리학이 첫 시간입니다. 선생님들도 다 알려주셔요 첫 시간에. 근데 그걸 등한시하는 친구, 그럼 D가 말짱도루묵이에요. 알 것 같은데 자꾸 틀려요. 지금 정신 똑바로 차려요. 여러분 지금 선생님이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일상적인 뭐라고요? 방향을 뜻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앞으로 힘을 배워도 다 뭐라고 배워요? 합력이라고 배워요. 합력. 무조건 더합니다. 무조건 더해요. 그럼 방향이 서로 반대면 플러스 값과 마이너스 값을 더하는 거잖아요. 마치 그걸 착각하면 빼는 줄 알아요. 빼도 숫자 크기 나와요. 여기서 여기 빼면 돼. 근데 얘를 왜 플러스라고 얘를 왜 마이너스로 하는지를 모르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에이씨. 자기식대로 문제를 만듭니다. 이제 자기식대로 문제를 해석해요. 자기식대로 답을 적습니다. 틀려요. 그럼 세상을 부정합니다. 내가 맞아. 어디 니까 것들이 나의 이론을.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알았어요? 그러니까 집중을 잘 해보세요. 이건 방향도 될 수 있다. 만약에 플러스를 남쪽으로 잡으면 여기가 북쪽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플러스 마이너스를 잡는다.
자, 이제 보세요. 변이 말고도 여러분 벡터는 속도가 있고요. 여기서 여러분 이거 한 번도 안 들어본 사람요. 가속도 한 번도 못 들어봤다. 손 들어봐요. 들어봤어요? 여러분 가속도 뭔데요? 가속도죠.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 뭐가 많아요? 한자가 많습니다. 그쵸? 가짜가 변할 가짜예요. 뭐가 변한다? 속도가 변한다. 얘들아 속도가 여기에 있죠. 그죠? 요렇게 봅시다. 속도는 벡터죠. 크기 플러스 뭐예요? 방향이죠. 우리가 일직선상이라고 생각한다면 속도나 속력이나 같아요. 일직선상 방향이 안 바뀌면. 알겠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써요. 속도를 속력에다가 방향을 합한 값이다 라고 써요. 이렇게. 알았습니까? 그럼 여러분 가속도라는 건 속도가 바뀌는 거죠. 자, 저하고 약속 하나 합시다. 뭐든지 물리학의 출발은 물체의 운동입니다. 정지해 있거나 움직이고 있거나. 알겠어요? 그럼 그 출발을 이렇게 놓읍시다. 만에 하나 외부의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면 정지한 물체는 움직일까요? 안 움직일까요? 안 움직이겠죠. 또 일정한 속력을 갖고 달리는 물체는 외부의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면 그 운동을 계속 유지해서 등속 운동을 하겠죠. 자, 이런 물체 본연의 모습을 기준으로 내세운 과학자가 누구냐? 갈릴레이예요. 이 사람은 물체는 정지해 있는 물체는 외부의 힘이 없다면 계속 정지하고 운동하는 등속 운동을 하는 물체는 무조건 등속 운동을 한다 라고 관성을 얘기했어요. 볼관자입니다. 보여지는 대로 물질은 성질이 있다. 근데 그걸 움직이게 하는 게 누구다? 힘입니다. 여기부터 잘 들으세요. 물체가 정지해 있는데 움직이게 한다거나 등속 운동을 하고 있는데 속도가 변하는 거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속도의 크기가 준다든가 속도의 크기가 는다든가. 이해 갔어요? 그러면 뭐가 작용하는 것이다? 힘. 그럼 이제 얘기합니다. 속도가 변하는, 물체의 운동이 변하는 걸 우리가 가속도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결론입니다. 원인이 뭐예요? 힘입니다. 힘이 있어서 물체의 속도가 변하는 거죠. 이해 갔어요? 다시요. 속도가 변하는 것 대부분은 정지한 걸 움직이는 게 안 나와요. 움직이는 물체가, 잘 들어요? 막 속도가 빨라져요. 그러면 물체의 운동 방향과 힘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속도가 빨라지는 겁니다. 이해 갔어요? 자, 움직이는 물체가 속도가 자꾸 줄어요. 그러면 운동 방향과 힘이 반대인 거죠. 이해 갑니까? 지금 내가 다 속도의 크기에 대한 얘기만 했죠. 크기가 늘어요. 크기가 줄어요. 그런데 여러분, 물체가 회전하면, 자, 속도의 크기는 그대로인데 아빠 차를 탔더니 아빠가 100km/h로 자동차 속력을 유지한 채 코너를 돌아요. 이거 힘이 작용한 걸까요? 안 한 걸까요? 되게 궁금하죠? 이때 뭐를 쓰냐면 아까 말했던 관성을 씁니다. 알았어요? 아까 말했던 관성을 쓴다고. 여러분, 제가 아까 관성은 알자 힘이 얼마일 때라고 했죠? 0일 때라고 했습니다. 그게 두 개 있었죠. 뭐였어요? 정지거나 등속 운동하는 상태죠. 자, 거기에 힘을 줬다고 생각해보세요. 거기에 힘을 주면 물체는 좀 전에 그 행동을, 그 모습을 유지하려는 힘이 갑자기 생겨요. 이게 뭐냐? 여러분 가만히 앉아있다가 정지잖아요? 차에 탔어요? 차가 무앙 하고 출발하면 몸이 어떻게 돼요? 뒤로 제껴지죠. 왜 제껴질까요? 자동차와 너희들은 같은 운동기인데 니들은 그 자리에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차는 앞으로 가고요. 그러니까 뒤로. 잘했어요. 괜찮아요. 안 건드려요. 다시 여러분.
차가 앞으로 가는데 니들은 그 자리에 있으려고 몸이 뒤로 쏠리는 거라. 또 하나, 차가 막 달리는데 브레이크 걸려요. 그럼 차가 쓰겠죠. 근데 니들은 계속 가려고 앞으로 쏠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외부의 힘의 반대 방향으로 니들이 느끼는 그 힘을 관성력이라고 그래요. 이거 가짜입니다. 니들만 느끼는 겁니다. 그 힘으로 표현도 안 돼요. 가짜예요. 외력이 작용할 때만 잠깐 나타나는 힘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몸이 쏠리는 현상이 생기면 외력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 아빠 옆에 앉아가지고 코너를 쭉 돌아봐요. 자, 제가 이렇게 움직여봐요. 자, 핸들을 이렇게 돌려요. 이렇게 돌리면 차가 이렇게 휘어지겠죠? 니들 보면 어디로 쏠릴까요? 그거 좀 이제 헷갈립니다, 이제. 야, 그래, 그게 맞지. 아니, 이렇게 하면 일로 쏠리는 게 당연한 거지. 이해 가냐? 그러면 니네 이쪽으로 쏠렸지? 이쪽으로 쏠렸잖아. 힘은 어디 방향일까? 저기야. 그걸 구심력이라고 그래. 원을 막 돌릴 때 가운데로 힘이 작용한다고. 알았어? 니네 구심력의 대표적인 힘이 뭔 줄 알아? 니들도 아는 힘이야. 오른쪽에 있는 거. 중력이야. 중력은 회전을 하거든. 지구가 자전하잖아. 가운데로 구심력, 중력이 작용했기 때문에 회전이 되는 거거든. 근데 니들 느끼냐 못 느끼냐? 못 느끼지. 워낙 중력이 세니까. 알았어? 어쩌면 달까지도 저렇게 잡혀있잖아. 이해갔어? 중력이라는 게 그래.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외부에서 힘이 있어? 힘이 일정하게 작용해? 그럼 니네 몸이 쏠려. 웬만한 역학에서는 다 그래. 무슨 역이 있다? 관성력이 있는 거야. 근데 니네 몸이 자유로워? 뭐야? 외력 합력이 0인 거야. 몸이 자유로운 거야. 알았니? 얘들아, 합력이 0인 거 딱 2개 있다고 그랬어. 뭐뭐? 정지와 등소. 그지? 그게 깨지는 건 뭐가 있어서 깨지는 거야? 힘이 있어서 깨지는 거고, 그렇게 속도가 변하거나 정지한 애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때 그게 가속도라고 하는 거야. 알았어? 가속도는 뭐 때문에 생겨? 힘 때문에 생겨. 그래서 얘들이 모두 벡터야. 얘들이 방향이 있다고. 자, 그럼 내가 이렇게 해볼게. 가속도가 플러스야. 속도 변화가 플러스라고. 그럼 애들이 100% 뭐라는 줄 알아? 속도가 증가한다고 한다? 가속도가 플러스니까 왠지 증가할 것 같잖아. 그지? 얘들아, 플러스는 양의 수가 아니야. 방향이지. 물체 운동 방향을 봐야 돼. 걔가 기준이야. 물체가 움직이는데 공교롭게도 가속도는 뒤쪽을 플러스로 잡은 거지. 운동 방향 마이너스인데. 이렇게 가속도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반대면 속도는 줄게 돼 있어. 가속도가 자꾸 머리 안 돌아. 그럼 힘이라고 보면 되는 거야.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반대면 어떻게 된다고? 속도는 줄게 돼 있어. 근데 재밌는 건, 잘 봐라. 운동 방향을 마이너스로 놨는데 음의 값 아니야. 방향을 마이너스로 놨는데 힘도 마이너스야. 그러면 속도가 증가해. 이게 무슨 말인 줄 알아? 플러스라고 증가고 마이너스라고 감소 아니라고 얘들아. 대수적으로 생각하는 순간 물리는 무너진다고.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뭐라 하겠어 내가? 방향이야 무조건. 명심해. 100번을 되새겨도 지나치지가 않다는 얘기야 이건. 이거를 모르는 아이들이 계산을 하면서부터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야. 알았어요? 자, 그래서 스칼라 벡터를 지금 설명하면서 선생님 가속도 얘기도 했고 힘의 얘기도 했는데 여기는 힘 갖고만 따질 거라고요. 힘. 알았습니까? 그래서 왜 벡터는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다뤄야 되는지, 특히 힘은 이렇게 다뤄야 되는지 제가 오늘 빠삭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페이지 34쪽 봐봐요. 자, 이건 놓고요. 이제 우리 들어가는 게 이거죠. 거기에서 우리가 다뤄야 될 게 얘입니다. 힘의 표현. 여러분 먼저 힘은 무엇이다?
벡터다. 그럼 뭐와 뭐기가 존재한다? 방향이 존재한다. 이때 방향은 뭐뭐를 말하는 거다. 이거를 먼저 알고 들어갑니다. 알았죠? 이 플러스 마이너스는 여러분들 마음대로 정하는 거야. 누가 정해주는 거 아니다. 여러분 거기서 과학에서의 힘 해가지고 이런 말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힘이란 뭐냐? 왜 앞에 이걸 붙였냐고요? 아는 게 힘이다. 방향 어디에요? 이런 놈이 있으니까. 야, 아는 게 힘이다는 속담이지. 걔 힘이 몇 뉴턴인데 네가 아는 힘은 20뉴턴이고 내가 아는 힘은 100뉴턴이야? 그렇게 추상적인 힘이 아니라고. 알았어? 과학에서 하는 힘은 정확하게 물체 모양을 이렇게 할 수 있고 물체 운동을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때 얘는 중학교에서밖에 안 나와. 이런 거지. 두부를 쳤더니 부서졌어요. 뭐 이런 거 나오겠냐고. 안 나오고 이게 정말 많이 나와. X 치니까 또 아닌 거라고 생각한다. 얘는 잘 안 나오고 얘가 정말 많이 나와. 물체 운동이 변하는 걸 내가 뭐라고 했지 저기서? 자, 우리 붕어 새끼들 얘기해봐. 속도가 변하는 걸 뭐라고 했지? 잘했어. 가속도라고 했잖아. 가속도 왜 생기지? 그렇지. 이것만 해. 이것만. 그냥 뭔 이유도 없어. 내가 얘기하면 그냥 그렇게 얘기만 해. 그래야 이해가 가는 거야. 다시 힘이 있으면 물체의 운동이 변하는 거야. 아, 힘이 원인이 되어서 결과론 쪽으로 속도가 변하는구나. 그 속도가 변하는 걸 뭐라고 한다고? 가속도. 그래서 힘과 가속도의 방향은 일치. 알았냐? 그래서 우리는 이 물체가 속도가 늘어나는 운동을 하는지 줄어드는 운동을 하는지는 그 물체의 운동 방향과 가속도 방향, 즉 힘의 방향이 일치하는지 반대인지를 보는 거야. 항상. 알겠어? 자, 힘의 효과 쓸 필요 없어. 거기 보면 중요한 말. 운동 방향이나 빠르기가 변하는 것 했는데 빠르기는 니네 알고 있어. 속도가 느려집니다. 아, 운동 방향과 반대로. 속도가 빨라집니다. 아, 운동 방향과 일치해서. 그런데 방향이 바뀐다고요? 그럼 뭐죠? 여러분, 아까 회전 운동 봤죠? 크기 100km/h의 그 크기는 변함이 없었죠. 근데 원운동을 한다는 건 접선 방향의 회전 방향만 바뀌는 거예요. 크기는 안 바뀌는데 회전 방향이 바뀐다는 건 원운동하거나 포물선 운동을 한다는 얘기인데 그래도 힘이 있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건 물체 운동 방향의 수직으로 힘이 작용해서 일어나는 일이거든. 알겠니? 우리처럼 아까처럼 봐봐. 막 달리는데 정면에서 밀거나 막 달리는데 뒤에서 밀거나 이게 아니라 수직으로 밀면 얘가 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수직으로 당겨도 그렇잖아. 그래서 아까 내가 중력이 그렇다고 했잖아. 당기는 힘. 그래서 인공위성이 도는 거예요. 알았어요? 자, 여기까지.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걸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던지는 얘기가 힘이 작용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여러분들이 얘기하면 돼요. 여러분, 얼음판에서 컬링을 딱 컬링공을 밀었더니 이거 이제 마찰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이 컬링공이 계속 가요. 이거 힘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내가 딱 놨어요. 그럼 계속 갈 거 아니에요? 마찰이 없으니까 얼음판 위를. 이거 힘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겁니다. 속도가 일정한 거니까. 자, 여러분들 놀이기구를 탔어요. 바이킹.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이거 힘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죠? 속도도 변하죠. 방향도 바뀌죠. 내가 공을 수평으로 던져요. 그때 얘가 쭉 가는 게 아니라 가다 떨어져요. 이거 힘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죠. 봐요. 적어도 여러분들은 빠르기가 변하는지 운동 방향이 변하는지를 지금 센스 있게 본 거예요. 그러면 그건 가속도가 있다고 얘기하고
가속도가 있다는 건 힘이 있다는 겁니다. 아셨죠? 자, 여러분, 거기에서 힘의 단위와 표현을 한번 봅시다. 자, 힘의 표현에서 여러분, 첫 번째 단위는 뭐를 쓰느냐? 힘을 발견한 과학자 이름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힘을 발견했다는 건 정말 웃기는 건데, 과학자들은요, 수백 년, 아니 1000년 넘게 물체에 힘이 있어서 물체는 속도도 변하고 위치 에너지도 있고 운동 에너지도 전환이 되고 그런 역학을 모두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그 물리학자들이 가장 궁금했던 게 뭔 줄 알아요? 힘은 무엇인가요? 아니, 힘은 뭐라고 정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힘을 딱 정의할 사람이 안 나타났죠. 그러다가 니들도 알고 있는 사과, 누구? 그분이 나타난 거예요. 그분이 사과 가지고 알았죠. 잘 들어요. 사과가 떨어지는 걸로 이 사람은 힘을 딱 정의를 내리거든요. 원래 힘이란 이거예요. 니네 사과가 왜 떨어져요? 누가 당겨서? 누가 당긴 거예요? 맞아요. 자, 이거 따라해요. 지구가 누굴 당긴 거예요? 사과를 당긴 겁니다. 어려워요? 지구가 누구를 당긴 거라고? 사과를. 그러면 여러분들은 잘 보십시오. 요걸 얘기하면 돼요. 우리는 힘을 표현할 때 여러분 작용점을 말해야 되고, 이게 뭐냐면 크기인데, 여러분 크기는 내가 뭐라고 그랬어? 숫자라고 10보다는 20이 큰 거잖아. 그걸 화살표 길이로 나타내는 거라고. 내가 얘를 10으로 나타내면 20은 어떻게 나타나면 되겠어? 하나 더 길면 되잖아. 그 다음에 결정적인 거지, 이거. 이게 뭐냐, 이게. 방향이야. 니들 방향은 뭐뭐가 있어, 니들한테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었던 거야. 그치? 이제 내가 말하는 거 잘 들어봐. 지구가 누구를 당긴다고 그랬어? 사과를. 지금 힘의 작용점이 어디에 있을까? 난리 났지? 지금 난리 났어. 여기에 동물합니다. 내가 너를 때릴 거야. 누가 아파? 당연하지. 작용점이 누구한테 있으니까? 너한테 있으니까. 내가 얘를 때렸어. 지훈가? 이름이 틀리면 좀 그렇지 않아요. 그죠? 지우 너를 때리잖아. 내가 지우를 때려. 작용점에 뭐 붙었어? 조사로. 를이 붙대. 를. 목적어. 내가 벽을 쳐. 작용점 어디에 있어? 그렇지. 이제 말할게. 지구가 사과를 당겨. 어디에 작용점이 있어? 그리고 뉴턴은 그렇게 본 거야. 이거 지구가 사과를 당긴 거야. 그러면 잘 들어. 사과도 똑같은 힘의 크기로 누구를 당긴다? 사과를 당겨야만 한다고 이 사람이 이론을 세워서 만유인력의 법칙을 내. 야, 만유인력이야. 한자로 또 만물은 유 갖고 있다. 뭐가? 인력을 서로 당긴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보는 거야. 잘 들어봐. 이거를 작용과 반작용 법칙이라 하거든. 선생님은 아까 관성의 법칙 알려줬어, 니들한테. 관성, 그러면 두 가지가 있어. 뭐뭐? 계속. 등소운동이거나. 그렇지. 이 두 개가 관성의 법칙이야. 외력이 없다면 물체는 그 운동을 유지한다고. 그걸 깰 때 순간적으로 작용하는 게 관성력이고. 자, 세 번째 이건 작용과 반작용이 있다고. 힘은 항상 상호작용이라고. 쌍 힘이 작용한다고. A가 B를 당기면 반작용. A가 B를 당기면 반작용. B가 A를 당긴다. 이거 단순한 거야. 다시 한번 보자. A가 B를 당기면 B가 A를 당긴다. 지구가 사과를 당기면 반작용. 어려워. 사과가 누구를?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 다시 한번 해볼게. 리모컨 있지? 내가 리모컨을 들고 있다.
리모컨은 누가 당기고 있어? 놓으면 어떻게 돼? 누가 당기니까? 그래, 지구가 리모컨을 당기지. 반작용은 리모컨이. 그래, 그게 작용 반작용이라니까. 내가 논리적인 사고를 위해서 니들한테 강제로 입력시키고 있는 거야. 잘 봐. 잘 들어. 다 마셨어요? 내가 컵을 들고 있죠? 자, 내가 컵을 받치고 있어요. 잘 보여? 제가 컵을 받치고 있는데 컵이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지죠. 그럼 얘 뭐예요? 정지죠. 관성이죠. 이거를 논리적으로 모든 초등학교 애들도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이걸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초등학교 애가 이해하려면 관성과 작용 반작용을 알고 있는 애여야 되는 거예요. 약속이 돼 있는 애. 잘 드세요. 지구가 컵을 당기면 반작용은 컵이 지구를 당기는 거예요. 맞아요? 이 힘은 있었던 거야. 자, 그런데 지구가 컵을 당김에도 얘가 안 떨어져요, 밑으로. 그러면 누가 손바닥에 누굴 받치는 거죠? 컵을 받친 거예요. 다시 잘 들어보세요. 지구가 컵을 당기는데 손바닥이 컵을 받친다고요. 제가 말한 이 두 힘의 작용점은 어디를 일치해요? 그렇죠. 컵으로 일치하죠. 이제 질문합니다. 손바닥이 컵을 받치면 반작용은? 컵이 손바닥을 누른다요. 맞아요. 여러분, 지금 작용 반작용을 설명하다 보면 힘의 평형이 설명이 돼요. 힘의 평형은 여러분 합력이 얼마일까요? 오, 잘했어요. 합력이 0인과 동시에 0이 되려면 합을 해야 되잖아요. 합을 하려면 작용점이 일치해야 돼요. 저 작용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책을 보더라도 그 그림 두 개가 있을 거예요. 어른과 어린이. 얘들 둘이 미는 힘 보이죠? 무슨 색깔 힘이 써 있어요? 빨간 색깔과 초록색이 써 있죠? 그거 힘 표시한 거 아니에요. 냉정하게 그거 힘 표시한 거 아니라고. 여러분, 어른은 누굴 밀어요? 그 물체라고 합시다. 커다란 물체를 밀고 있죠? 어린이는요. 물체를 민다니까요. 힘을 표현할 때는 그 빨간색 화살표와 초록색 화살표의 작용점을 일치해서 표시해야 돼요. 그게 진짜 물리학이에요. 표시하는 거, 백다위 표시. 그러면 그 둘을 뭐 할 수 있죠? 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 잘 보라고. 이런 물체에 여기다 힘을 주죠. 10N. 여기다 힘을 주죠. 3N. 그러면 삥 돌아요. 삥 돈다니까요. 여기 작용점, 여기 작용점이면. 무조건 합력을 계산하려면 두 힘을 일치시켜야 돼요. 작용점. 그러니까 그거 잘못된 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교과를 쓴 사람들은 작용점은 둘째치고, 야, 이 어린이와 이 어른이 힘을 줬어. 이렇게 줬어. 그럼 합을 해. 그럴 때는 이 그래프가 벡터가 아니에요. 그냥 표현해 준 거지. 마치 이런 거랑 똑같아요. A라는 물체가 있는데 이렇게 쓰면 10N 그러면 지금 A에 10N이 가한 거죠. 자, 잘 들어봐요. 누군가가, 누군지는 모르잖아요. 누군가가 누굴 민 거예요? 이거. A를 민 거야. 그러면 너희들은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힘을. 자, 누군가가 A를 밀었어요. 반작용은요. A가 누군가를 민 거예요. 맞아요. 근데 선생님, 걔 어디 있어요? 우리가 보는 운동계에 없는 힘은 존재하지만 필요 없으면 안 쓰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안 쓴 거 뭐 있을까요? 여러분, 이거 뭐라고 얘기해요, 이거? 그래요.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거죠. 반작용. 물체가 지구를 당기는데 작용점이 지구에 있겠죠. 근데 얘가 이 수평면을 내려가야 안 내려가요, 지금? 안 내려가면 누군가 얘를 받치고 있겠죠, 이렇게. 그럼 지표면이 얘를 받치는 힘이잖아요. 지표면이 물체를 받치면 반작용은. 물체가 지표를 누른다, 또 작용점이 지구에 있어요. 안 써주는 거야. 우리가 필요한 건 두 힘. 이거 뭐예요? 힘의 평형이에요, 이게. 그럼 생각을 잘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힘을 막 표현할 때 보시면 수직한 힘 안 써줘요. 왜 안 써줄까요? 합력이 0인 곳은 쓸 필요가 없어서 안 써주는 거예요. 그냥
그럼 여러분들의 운동은 다 어떻게 나온다? 시험은 수평으로 움직이느냐 수직으로 움직이느냐예요. 무조건. 알았어요? 수직이면 중력을 따져주면 되고요. 수평이면 이렇게 써줘요. 친절하게. 알았습니까? 그러면 수평으로 밀 때 수직 힘은 없느냐? 있습니다. 있는데 수직은 합력이 0이라 안 써주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어떤 힘이 나타날 때 반드시 반작용이 있다는 거 명심하시고요. 그리고 서로 다른 반작용 작용들이 합쳐서 힘의 평형을 만드는데 힘의 평형이 될 때는 작용점이 어떻게 된다고요? 일치해야 됩니다. 무조건. 알았습니까? 자, 힘의 표시는 이렇게 나타날 것이고 거기처럼 비스듬한 힘의 평형은 힘의 모습은 고등학교 물리에 가서 제가 보여줄게요. 비스듬한 것. 지금은 수평. 좌우냐 위아래냐만 보세요. 알겠습니까? 자, 여러분 맨 밑에 힘의 평형 보이죠? 사람들이 열심히 막 당기고 있죠? 잘 들으세요. 왼쪽에 사람이 3명 있죠? 이 사람이 누구를 당깁니까? 줄을 당기잖아요. 가만히 보세요. 왼쪽에 모자 쓴 사람과 더불어서 빠마 아줌마하고 저기 벵갈머리 그 아저씨하고 이 셋이 줄을 당기죠. 3명이 줄을 당기는데 오른쪽 3명도 뭘 당겨요? 줄을 당긴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작용점이 줄로 일치하잖아요. 그런데 얘들을 따로따로 놓고 보면 잘 봐요. 3명이 줄을 당기면 반작용은 줄이 그 3명을 당기는 거라고. 그 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힘든 거예요. 줄도 사람을 당기니까. 정말 웃긴 얘기 해줄게요. 웃긴 건 아닌데 여러분 어떤 친구가 남학생들 특히 동네 노는 형한테 내 친구가 끌려갔어요. 두드러 맞았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좀 유쾌한 친구야. 야 어제 17대1로 싸웠어. 싸운 거 맞아요. 그 친구. 왜 그러냐? 17명이 발길질에 주먹질에 막 때렸습니다. 그 친구들이 내 뺨을 손으로 쳤으면 내 뺨도 걔를 손으로 친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요. 걔도 때리니까 폭력을 가한 사람 입장에서 당연히 내가 폭력을 가했으니까 네가 울어야 되고 나는 기가 세야 돼 라고 착각해서 그렇지. 정말 아마 이 남학생들도 싸움을 해본 친구들은 손이 나간 적도 있을 거요. 잘못 머리 때려갖고 딱 때렸는데 여기가 나간 거야. 이렇게. 그럼 어때? 그냥 못 싸우잖아. 그럼 뭘로 싸워요? 이걸로 파이터로 싸우죠. 그리고 괜히 더 싸울 수 있는데 안 싸우는 척 물러납니다. 그 다음날 이렇게 하고. 그래요. 그게 실제로 권투에 뭐가 있냐면 권투에 상대방하고 좀 글러브로 싸우지 않고 맨주먹으로 싸울 때는 요거 있죠. 이마. 요 툭 튀어나온 부분. 상대방이 주먹 쥘 때 그걸 갖다 대라고 그래. 그럼 이게 다 작살나요. 얘가 제일 센 부분이에요. 사람. 그러니까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있으면 여기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있다가 상대방이 주먹 쥐면 그 주먹만 따라가는 거 머리를. 안 아파요. 걔 주먹이 아작나요. 그럼 그 다음부터 트래시 토크로 막 하는 거야. 욕만 살벌 하다가 이러고 가는 거죠. 그럼 걔는 그 다음날 이러고 오고 나는 누가 이긴 거야? 내가 이긴 거지. 결국은 여러분 작용과 반작용이에요. 니들 저 복싱 경기도 보면 처음에 누가 막 신나게 때리잖아. 막 3라운드면 끝날 것 같잖아. 근데 4라운드 가니까 맞던 애가 갑자기 막 때려요. 왜? 지쳤어. 때리니까. 반작용. 자기도 때리는 거야. 때린 것 같지 자기도 맞는 거야. 그걸 적절히 조절해야 된다. 이게 작용 반작용이다. 알았어요? 2개만 알고 풀면 돼. 자, 페이지 35쪽. 지금부터 4개의 힘을 알려줄 거야. 중력, 탄성력, 마찰력, 부력. 이 중에 니들이 앞으로 볼 수 있는 놈, 중력. 이 통합과학 시간에서 봅니다. 탄성력, 물리에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찰력은 공교롭게도 마찰력이 있다 없다만 배우지 이따가 내가 가르쳐준 것처럼 자세히는 안 나와요. 그 다음 부력은 영 안 나옵니다. 부력은. 알았어요? 부력은 많이 안 나오지만 그냥 새겨 들어 두시고 상식이니까. 자, 3분 쉬었다 오십시오. 그러면 중력부터 보겠습니다. 자, 중력은
지구가 물체를 끌어당긴답니다. 여러분, 지구가 물체를 끌어당긴다. 반작용은 물체가 지구를 당긴다. 이걸 뉴턴이 사과가 떨어지는 걸로 그 힘을 정의를 하면서 만유인력의 법칙까지 들어가게 되면, 이따 참고로 잠깐 보여주긴 할게요. 이게 사실 지구의 중력이라는 것이 저렇게 끌어당기는 힘입니다 라고 했는데, 우리가 힘을 다룰 때 수직한 힘이에요. 그러니까 방향이 어디냐고 한번 보세요. 방향 어디입니까? 중력의 방향. 지구 중심 방향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지구 중심으로 갈수록 중력은 점점 세집니다. 그러니까 땅속을 우리가 만약에 파고 들어간다, 그러면 숨도 못 쉬게 옥죄어서 죽게 돼요. 중력이 점점 세지니까. 근데 오히려 중간에 지구 중심에 딱 도착하면 중력이 제로가 돼요, 또. 물론 거기까지 가본 놈은 없어요. 이론적인 거죠, 이론적인 거. 알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방향을 이렇게 잡았으면 지구 중심 방향이라고 하는데, 지표면에 무슨 방향? 수직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표면에 대해서 수직 방향을 우리는 중력이다. 그리고 이 중력이 미치는 공간을 우리는 중력장이라고 그래요. 중력장. 중력이 미치는 공간, 필드. 들판 이거 말고 필드가 분야, 장. 알았어요? 거기에 크기를 한번 보십니다. 뭐요? 크기. 자, 여기 한번 잘 보세요. 크기라는 건 힘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관성 알려줬죠. 작용, 반작용 알려줬죠. 하나 딱 안 알려준 게 있거든요. 그게 누구냐? 요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미 얘에 대해서 선생님한테 빌런을 당하고 있었죠. 여러분, 속도가 변하는 게 뭐예요? 그렇죠. 그거의 원인이 뭐예요? 오케이. 그래서 힘은 있잖아요. 질량에다가 가속도를 곱하면 이게 힘이다예요. 이게 제2법칙입니다. 1법칙이 관성, 정지나 등속운동. 2법칙이 힘과 가속도 법칙이에요. 마지막 3법칙이 작용과 반작용입니다. 이 셋을 알면 물리는 역학이 끝나요. 그래서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인데, 얘 다리가 킬로그램이고 얘 다리가 미터 퍼 세크 제곱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요 뜻이에요. 1초 동안 몇 미터 퍼 세크씩 변하냐고요. 얘는 변하는 겁니다. 운동방향과 일치하면 증가하는 거고요. 운동방향과 반대면 감소하는 거고요. 변하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근데 얘가 결론이라는 거죠. 누가 영향을 준다? 힘이요. 비례값이에요. 그래서 이 둘이 되면 다리가 얘가 떠요. 뉴턴. 힘의 단위는 뉴턴이다. 알겠어? 뉴턴 아저씨 이름을 따서. 그래서 중력은 있지 않습니까? 힘이잖아요. 이걸 무게라고 한다는 거죠. 무게. 이 중력을, 힘을 중력이라 하는데 이걸 무게라고 하거든요. 무게는 이렇게 한다고요. 질량 곱하기, 잘 보세요. 이렇게 씁니다. 이게 중요한 말인데, 가속도가 아니고 얘는 왜 중력 가속도예요? 이건 역시 갈릴레이 아저씨가 실험을 했어요. 어디서? 피자의 사탑에서. 얼마나 이탈리아 피자가 맛있으면 사탑 이름이 피자겠냐? 정말 속는 건 아니지? 피자의 사탑이야. 걔가 기울어져 있지. 응? 문제는 거기서 물체를 떨어뜨리는 실험을 할 때 수천 명이 모였어. 그때 당시에 그 사람은 작고하셨지만 스티븐 호킹 정도의 어떤 아인슈타인 정도의 명성을 갖고 있던 과학자였단 말이야. 그래서 이 사람이 뭔 실험을 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모여. 근데 그때는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알았어. 야, 무거운 거 가벼운 거 떨어뜨렸더니
동시에 떨어진대. 이게 말이 돼? 무거운 게 먼저 떨어지지. 그래서 그 사람이 피사에서 할거 올라가요. 사람들이 그거 1시간 동안 기다리고 있었어요. 실험은 사실 20초도 안 걸려요. 근데 준비하는데 한참 올라가는 거니까 흉쿵 무거운 게 먼저 떨어졌어요. 사람들이 좀 어안이 벙벙했어. 뭐야, 우리 생각이 맞잖아. 그럼 갈릴레이 저분 틀린 거잖아. 근데 갈릴레이는 웃으면서 내려. 이 사람은 마차를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공간상에서 물체가 갖고 있는 가속도는 모두 G로 일치한다. 알았어? 그거 잘 모르겠지? 내가 지금 잠깐 2분 동안 설명할 거니까 못 알아들으면 그냥 씩 웃고 끝내. 알았어? 뉴턴이 발견한 게 무슨 법칙이라 했어? 만유인력의 법칙이거든? 자, 만유인력이라는 게 어떤 거냐? 이런 거야, 아니? 두 물체가 있단 말이야. 두 물체가 있으면 얘가 질량이 M1이고 얘 질량이 M2야. 이거 질량이야, 질량. 이 물체 사이에는 항상 서로 쌍힘이 작용하는데 이거야. 두 힘의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이며 작용점은 서로 다른 곳에 있다. 자, 얘가 A고 B라면 이렇게 표현해 봐. B가 누구를 A를 당기는 일. 이렇게 순서로 써. B가 뒤에 쓴 게 작용점이야, A를. 그럼 얘는 A가 누구를 B를 당기는, 이게 작용과 반작용이잖아. 두 힘의 크기 같다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들의 거리를 R로 놨을 때 이들은 만유인력의 법칙에서, 이거 상수거든? 이건 만유인력 상수야.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 이 상수를 찾아내는 건 어렵지 않대. 아인슈타인도 우주 상수를 찾았으니까 이 꼴이 성립하려면 상수를 넣는 거야. 그냥 비례한다 그러면 상수를 안 넣어도 좋은데 이 꼴이 성립하려면 상수를 넣거든. 이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거리의 제곱분의 두 질량의 곱으로 나타내는 이게 만유인력의 법칙이야. 알았어? 이게 만유인력의 법칙이라고. 그럼 요걸 그대로 빗대서 잘 봐. 얘를 누구라고 할 거냐면 지구라고 할게. 지구. 그럼 여기에 지구의 질량이 있겠지. 이렇게 지구의 질량이. 근데 여기에 정말 내가 그린 이게 지구의 중심이 6,900km거든? 여기 사과나무가 있어. 지표에. 사과가 열렸어. 지표로부터 사과나무 그 사과 열린 길이가 1.5m, 이게 6,900이랑 비교하면 이게 잽이나 되겠냐? 그래서 내가 요렇게 사과를 여기다 그려도, 봐봐. 사과를 이렇게 그려도, 이들은 얘로부터 얘까지 거리 있지. 이 거리는 뭐라고 생각한다? 그냥 지구 반지름이라고 생각하라고. 이렇게 떨어져 있어도. 이해 갔어? 그리고 여기에는 사과의 질량이 있겠지. 사과의 질량 이렇게. 그러면 이게 성립한다. 자, 지구가 누구를 당기면, 지구가 사과를 당기면 누구도, 사과도 지구를 당기겠지. 맞지? 이게 만유인력이라고. 이게 뭐냐고. G 예 R E 제곱에 지구의 질량 곱하기 사과의 질량이다. 이거야. 이걸 갖다 대입해서. 그런데 말이야, 우리는 이걸 뭐라고 잡냐? 이걸 중력이라고도 하잖아. 중력. 그지? 그럼 이 중력과 같아야 될 거 아니야. 중력은 뭐야? 사과의 질량에다 뭘 곱한 거? 중력가수 G를 곱한 거야. 둘이 같다 그러면 물체 질량은 중력가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와. 다시 말하면 물체 공간에서 떨어지는 어떤 행성의 물체가 떨어지는 모든 물체는 중력과 속도는 그 행성의 질량과, 알았어? 그 행성 반지름의 제곱에 비례한 것이지, 제곱분의 1에 비례한 거지, 물체 질량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이론이 나와. 저게. 그래서 생각해봐. 깃털이 있든, 그 다음 쇠구슬이 있든, 공기 저항이 무시되는, 그러니까 진공 상태지.
떨어뜨리면 동시에 떨어져. 무조건. 알겠어요? 이게 있잖아. 어디로 가면 달라지냐면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무게를 이렇게 잡잖아. 중력을 무게라고 내 몸무게가 이렇게 측정이 되는 건데 우리가 봐야 될 게 질량과 무게를 측정하는 도구가 다르거든 얘들아. 잘 봐. 질량 측정은 뭘로 하니? 위접시 저울, 양팔 저울을 하거든. 이게 어떤 원리냐? 양쪽에 접시를 놓고 여기다 물체를 올려놔. 그럼 중력이 있겠지? 거기에 추를 올리는 거야. 추. 응? 1kg, 2kg, 3kg인데 딱 맞았어. 자, 얘는 지구에 있던 달에 있던 이 질량은 안 변해. 왜 그럴까? 얘 중력이면 얘 질량에다 중력가수를 곱하겠지. 이 추에도 얘 질량에다 중력가수 곱하는데 양쪽에 중력가수를 곱하면 지워지잖아. 상관없이 얘는 똑같다고 이렇게 질량값은. 그런데 무게를 측정하는 도구가 있어. 그게 용철 저울이야. 얘는 쭉 당기는 거거든. 얘들은 모든 곳에서 동일하지만 얘들은 행성마다 달라. 특히 달은 지구보다 중력가수가 6분의 1로 적어. 그러면 지구의 중력보다 달의 중력은 6분의 1 정도 약하다는 얘기야. 알겠니? 그건 용철 저울로 측정하면 무게는 다 다르게 나타나는데 양팔 그 다음 위접시 저울을 사용하면 질량은 모두 동일하게 나타나는 이유다. 두 개, 질량과 무게가 다르다는 점. 그게 두 번째 얘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중력에 대한 영향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물이 높은 데서 아래로 흐르는 거, 그리고 비가 하늘에서 땅으로 쏟아지는 거, 이런 거 다 중력에 대한 얘기고, 나무 뿌리가 땅 속으로 파고 들어가도 역시 중력에 대한 원리야. 알겠죠? 그런 얘기들은 써놨고, 그 다음에 지구와 달에서의 무게와 질량 차이. 확실하게 질량은 지구와 달 둘은 같고, 맞지? 무게는 지구에서 달보다 크고 6배, 요 정도. 알았어요? 자, 중력은 중요한 게 뭐니? F 이꼴 MA가 아니라 MG라는 거야. MG. 알았지? 이 G 얼마로 나타내니? 너희들은 요렇게 나타내. 그래서 1초에 모든 물체는 1초당 9.8m/s씩 속도가 증가해. 왜 증가할까? 떨어뜨리잖아. 물체 어디로 떨어져? 아래로 떨어지지. 중력 방향 어디야? 아래지. 그래서 속도가 빨라지는 거야. 이해 갔어요? 그 얘기입니다. 자, 네 번째. 만일력까지 나오고 난리 났다. 자, 탄성력. 얘도 F는 이라고 정의가 됩니다. 근데 F는 MA가 아닌 게 그래서 탄성력을 배우는 건데, 얘들아. 탄성력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불러. 무슨 말이지? 얘를 변형을 시키잖아?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는 힘이다 이거야. 너네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힘은 뭐도 있는 줄 알아? 관성력도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고 힘이 생기는 거거든? 근데 그거는 달라. 얘는 진짜로 보여지는 힘이야. 물체를 변형을 시켰을 때 원상태로 돌아가려는 반대방, 외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은 측정이 가능하거든. 용철과 고무줄에서. 그치? 그래서 거기 보면 변형된 물체가 원래의 모습으로, 그게 길이가 됐든 부피가 됐든 돌아가려는 힘이야. 이걸 복원력, 탄성력이라고 부른다. 거기에 탄성력의 방향이 뭐라고 되어 있어? 자, 우리
이것도 모르면 친구랑 장난칠 때 바보 소리 듣는데, 친구랑 고무줄로 얼굴 맞추기 얼굴에 이씨 이거 놓는 바보 어딨어, 쥐가 맞지. 땡겼으면 이걸로 해야지. 그러면 뭐 이러면서. 근데 또 봐봐, 이때하고 반응이 달라요. 반응이 다릅니다. 이렇게 하면 나 죽이려고 그러니 막 이러면서, 그죠? 알아요, 본능적으로. 길게 들이면 탄성력이 어떻다? 세다. 알겠죠? 그러니까 원래 탄성력의 방향은 외력의 어디예요? 반대이며, 알다시피 늘어난 길이에 뭐예요? 비례하더라요. 탄성력이, 잘 봐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쓰면 이거 무슨 뜻이에요? 비례 뜻이에요. 비례하다. 늘어난 길이에 비례한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거 하나, 재미는 없어요. 근데 맨날 재밌는 거래요. 봐봐요, 여러분. 가로축을 늘어나는 길이 이렇게 잡아요. X. 세로축을 탄성력이라고 잡아요. 둘이 비례하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 갔어요? 자, 그럼 잘 보십시오. 요만큼 느리면 요만큼 힘이 들어요. 빨간색은 요만큼 느리는데, 아이고, 이것도 일치선이 안 돼요. 요만큼 힘이 들어요. A하고 B를 제가 물어볼게요. A, B 중에 누가 잘 늘어나요? 와우, 정답이에요. 여러분, 저게 이해가 가면 탄성력을 다 아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동일하게 늘리는데 누가 힘이 적게 들었어요? B가 적게 들었잖아요. 이 정도를 탄성 계수라고 그래요. 자, 무슨 말이냐? 얘들의 무슨 기울기? 직선 기울기를 보면 늘어난 길이 분의, 맞죠? 탄성력이잖아요. 이 길이의 단위가 미터고 탄성력 뉴턴이거든. 그러니까 얘들은 뉴턴 퍼 미터예요. 제가 단위 쓰면 분모부터 해석하라고 했죠? 해석해봐요. 몇 미터 느리는데? 그렇지, 1미터 느리는데 몇 뉴턴 필요하냐고요. 다시요. 이걸 아주 어려운 말로 탄성계수라고 표현하면서 K라고 써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1미터 늘리기가 압축해도 되거든요. 1미터 변형시키는 데 할게요. 몇 뉴턴 필요해요?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 뉴턴 퍼 미터가 있고 5 뉴턴 퍼 미터가 있다면 해석을 해봅시다. 2미터 늘리는데 몇 뉴턴 필요해요? 얘는? 20. 그렇죠. 2미터 늘리는데 얘는 10. 이거예요. 탄성 계수가, 봐요. 탄성 계수가 작다는 건 이 뜻이 잘 늘어나. 그래서 봐봐요. 이 탄성 계수에다 뭘 곱하면 뉴턴 떨어져요? 미터요. 탄성력 F는 이건 거예요. KX. 이게 늘어난 길이라고요. 이게 누구라고요? 탄성 계수고요. 이게 탄성력을 계산하는 값이에요. 쟤도 뉴턴 떨어져요. 아셨습니까? 물론 이 용처를요, 병렬 연결, 직렬 연결에 따라 탄성 계수까지 바뀌고 이런 걸 이제 저기 뭐 선수하는 애들은 해요. 물리학 이쪽에서 아무 데서는 없어요. 안 나와요. 여러분들은 요 정도만. 그래서 여러분 35쪽에 밑에 그래프 보이죠? 그 그래프 직선 기울기가 뭐다? 탄성 계수다. 알았니? 그 직선 기울기가 뭐다? 탄성 계수다 라고 제가 여기다 써준 거예요. 직선 기울기는 누구다? 탄성 계수다. 알았습니까? 자, 여러분, 마찰력. 여러분, 일단 마찰력은요,
자세히 안 나와요. 좋은 말로 할 때는 그냥 의미만 알아도 되는 거고요. 알았습니까? 지금 아니면 마찰력에서 알 기회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알겠어요? 뭐 자꾸 툭툭툭 쳐. 어? 자꾸 신경 쓰이네. 자꾸 이렇게 툭 무심하게, 그죠? 이유도 없어요. 여러분, 마찰력은 물체의 운동을 도와요, 방해해요? 방해하죠. 그러면 물체의 운동 방해가 항상 어디예요? 그렇죠. 그게 마찰력의 정의라니까요. 보세요. 다시 말하면 마찰력이라는 건 접촉면이라고 하는데 이걸 꼭 달리는 수평면의 마찰력만 보지 마시고요. 떨어지는 물체는 누구랑 마찰력이 있을까요? 공기랑 있겠죠. 여러분 공기와의 마찰력이 얼마나 센지 못 느끼죠? 전 군대에서 느꼈어요. 작업 지원을 나가다가 고참들이 장난을 쳐요. 제가 일병 때인데 삽을 들고 나가거든요. 근데 이제 군대 차량이 움직이면 고총을 하고 움직이게 돼 있어요. 적군이 나타날지 모르니까 앞에서 이렇게 총을 이렇게 내고요. 근데 차가 천천히 가요. 근데 이 차가 고속도로로 들어가면 100km는 달리거든요. 근데 삽을 두 개를 이렇게 천천히 앞으로 내놓고 고총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호로 안에 다 있는데 고개 둘이 내 친구랑 둘이 고개 내밀고 가는데 처음에 좋더라고요. 막 주변도 보고 너무 좋죠. 60, 70, 80, 90 하는데 입이 알죠? 막 널널널 해가지고 막 이러는데 딱 도착했는데 얼굴이 아파요. 하도 계속 바람을 쐬니까 이거 화끈화끈거리고 그게 한 30분 가더라고. 와, 바람이 세구나. 근데 그게 시속 뭐 300 이렇게 달려가요. 한 10km, 초당 10km 정도만 달려도 타요, 물체가. 그래서 인공위성은 지표면으로부터 300km, 500km까지 올려놓고 쏘는 거예요. 공기가 희박한 데서. 지표에서 그 정도로 초당 8km로 달리면 타버립니다. 알았습니까? 공기와의 마찰도 있다. 여튼 마찰력은 운동을 뭐하는 힘? 방해하는 힘이다. 그리고 어디서 작용한다고? 접촉면에서 작용합니다. 이게 지표면, 지표와 물체 사이의 접촉면이고요. 공간이면 공기와의 마찰이에요. 모든 면이 마찰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마찰력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해봐요. 마찰력은요, 정지 마찰력이 있고 운동 마찰력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자주 보는 건 바로 운동 마찰력이고 여러분들 사고를 무너뜨리는 건 정지 마찰력이야. 잘 봐봐. 내가 벽을 10N 밀었어. 벽이 넘어갔니? 그럼 얘가 버틴 거지. 힘의 합력이 얼마야? 0이잖아. 관성을 유지한 거 아니야? 그럼 내가 10N을 가했으면 얘 마찰력 얼마야 되냐? 10N이어야 돼. 근데 내가 15N을 밀었는데 안 넘어갔어. 그때 마찰력 얼마일까? 15. 다시 말하면 정지 상태의 마찰력은 외력과 마찰력이 같아. 이래야 성립해. 알겠냐? 그런데 운동 마찰력은 일정해. 이렇게 나와 시험에. 지표면의 마찰력이 일정하다고 시험에 나온다고. 그러니까 사실 봐봐. 우리가 이렇게 물체의 운동 방향을 이렇게 V로 쓰면 이게 물체 운동 방향이 오른쪽이거든? 그럼 여기서 뭐가 있다는 거야? 마찰이 있다는 얘기인데, 자, 오른쪽으로 10N의 외력을 가한다? 마찰력을 표현할 때 흔히들 선생님들이 여기다 쓰거든, 마찰력을? 아니야. 여기다 정확히 써야 돼. 작용점 일치해서. 그래서 얘가 만약에 마찰력이 3N이다? 그럼 이 R점은 얼마다? 7N이 되는 거야, 오른쪽. 이해 가서? 이렇게 3N이 일정한 게 무슨 마찰력이라고? 운동 마찰, 우리가 보는, 흔히 보는. 하지만 정지 마찰력은 계속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외력을 가한 만큼 그대로 유지돼야 돼. 알겠죠? 그래서 거기에 마찰력의 크기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자, 이제 이걸 한번 보여줄게요. 사실, 운동 마찰력에 대한 얘기로 우리가 귀결이 되는데, 얘는 뭐 어차피 외력과 똑같으니까, 이 운동 마찰력이
무엇에 비례하나 봤더니 거칠면 마찰력이 어떻게 될까? 커지겠지. 이 거칠다는 게 뭐냐면 마찰 계수야. 우리가 뭐라고 읽어 이걸? 뮤라고 읽어. 뮤. 마이크로 이러지 마. 이건 단위고 뮤라고 읽거든. 그러니까 마찰 계수가 크면 거친 거야. 알았지? 그리고 수직항력이라는 게 있거든. 생각해봐. 이런 지표면에서는 이 힘을 뭐라 부르니? 중력. 그런데 수직으로 내려가지 않잖아. 여기를 뭐 하는 힘이 있어? 이렇게 받치는 힘이 있지. 이걸 수직항력이라고 해. 이런 걸. 그러니까 수직항력은 물체의 면에 대해서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이라 이런 수평면에서는 그냥 중력이 수직항력이지만 이거는 수직항력이 달라. 이 칠판 면에 대해서는 내가 누르는 힘의 반대편이 수직항력이야. 알겠지? 근데 이런 건 잘 안 나오고 이런 면이 잘 나오잖아. 그 수직항력은 대부분 중력이라고 생각하면 괜찮아. 그래서 이걸 두 개를 합쳐서 그냥 이렇게 쓴다고. 마찰력 F는 이렇게 써. 요 N은 수평면에서는 뭐로 취급한다? mg로 취급한다. mg. 근데 비스듬한 면은 또 다른 표현이 있는데 그건 적고 그냥 umg로 표현해. 일반적으로 수평면에서는. 요 이름이 뭐라고? 수직항력. 뉴턴 아니야. 이거 이탈리키로 쓴 거야. 알겠죠? 막 그것이 그거 같죠? 자꾸. 자, 그래서 밑에 마찰력의 크기는 무게가 무거울수록 이거 무슨 얘기야? 이 얘기야. 수직항력이 클수록. 그 다음에 접촉면이 거칠수록 이 얘기야. 마찰 계수가 클수록. 그래서 이걸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것만 알고 넘어가. 마찰력을 이용한 예야 여러분들이 알겠고, 이제 부력. 얘들아, 부력은 아마 이 시간 이후로는 볼 일이 없는 힘일걸? 근데 부력은 알게 모르게 우리 주변에 되게 많이 작용하고 있어. 니네 이거 부력을 이용한 게 누구냐? 유레카라고 외친 사람이? 그렇지, 아르키메데스. 오, 여기 똑똑한 친구들이 가끔 있습니다. 모른다고 무식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걔가 그 부력을 위해서 뭐 찾았지? 왕관, 순금. 그러니까 순금을 넣었을 때 물이 올라가는 그 부피를 가지고 왕관을 분해하지 않고 이게 순금인지 아닌지 똑같은 질량의 순금을 넣고 동일한 부피가 변한다면 이거 100%다. 근데 적게 변하거나 많이 변하면 이거 딴 거 섞여. 이걸 알아낸 사람이 목욕탕에 들어가서 부력을 가지고 이 사람이 부력은 이렇게 얘기하면 돼. 이 지표면에서 중력을 쟀지. 그리고 이게 물이나 어떤 기체 속에다 물이 제일 편하다. 물체를 담그면 무게가 적게 나갈 거 아니야. 누가 받쳐주니까. 물이 받쳐주니까. 그럼 지표선상에서 잰 무게에서 물속에서 잰 무게를 빼면 차가 나오겠지. 그게 부력이라고. 결국 물체는 그만큼의 무게를 갖고 있는데 물이 받쳐줘서 무게가 적어진 거니까. 근데 이 부력에 어떤 특징이 있냐면 많이 잠길수록 부력이 크게 작용해. 이건 뭐에 의미하냐면 물도 물입자잖아. 아주 조그만 물의 알갱이들 입자들이 그 물체와 많이 접촉하면 많이 밀어줘. 많은 애들이 그 얘를 받치는 데 참여하는 거고 조금만 잠기면 적은 애들이. 근데 이게 조금 당기는 애 손으로 이게 아니라 완전히 놨을 때 푹 들어가는 놈이 있고 적게 들어가는 놈이 있고 많이 그러니까 그게 다르잖아. 근데 푹 들어가는 놈은 부력이 더 큰 거라고. 그걸 니네 빙하 알아? 빙산? 니네 그런 말 들었지? 빙산의 일각이지 뭐 이런 말. 그게 뭔 뜻일까? 보이는 놈보다는 숨어있는 놈이 더 많다는 얘기야. 알았냐? 빙하는 보이는 게 1%도 안 돼. 99.9% 안에 있어. 그러니까 요만한 빙산, 아유 저걸 갔다간 일덩어리가 밑에 가지고 배가 침몰해. 알았어? 그만큼 얼음하고 물의 밀도가 비슷해. 0.01 차이인가 그럴 거야. 그래서 그 차이만큼이 잠기는 거 밑에.
알겠니? 그래서 부력이라는 정의. 자, 액체나 기체가 물체를 떠받치는 힘, 밀어 올리는 힘. 선생님, 기체는 뭐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걸 기류의 움직임이라는데 기구들이 있죠. 기구들. 밀도 차이에서도 밀도가 작으면 이 부력이 똑같아도 밀도가 작으면 더 위로 잘 올려주거든요. 그런데 달리면 달라요. 또 어떤 물체가 날아가잖아요. 그럼 그 날개 밑으로 이게 이제 베르누이 법칙 뭐 이런 걸로 얘기하는데 비행기를 띄우는 힘이 있어요. 그 양력이라고 그래요. 그 양력. 날개를 받치는 힘. 여러분 막 그 자동차도 여러분 뒤에 막 꼬리 양카 막 뭐 달려나 뭐 저기 날개 그게 약간은 이유가 있어. 차가 달릴 때 밑으로 공기가 지나가면 공기가 없기 때문에 뜨거든요. 그 누르는 힘이에요. 날개를 달면. 그럼 차가 탁 붙어갖고 잘 간다. 그거는 한 200-300km를 달릴 때고요. 시내 주행 23km 달리는데 날개 뭐 이런 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알았어요? 그럼 뭐 킥보드 사고 다니는 애들도 막 뜨게. 그리고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양력과 부력은 약간 차이가 있고요. 액체나 기체가 물체를 떠받치는 힘을 부력이라 한다. 부력의 방향은 어디겠습니까? 중력과 반대죠. 부력은 띄우는 거니까 방향은 반대입니다. 중력과. 띄우는 거니까. 그리고 이 부력의 크기는 어떻게 계산한다? 물체의 부력은 어디에서? 중력에서. 어디? 물체 속, 그러니까 그 액체나 기체 속에 담겨 있을 때의 무게를 빼면 돼요. 뭐 담겨 있을 때 무게? 담겨 있을 때에 우리가 재는 무게 있을 거예요. 그죠? 적게 측정이 되겠죠? 그래서 액체나 기체 속 무게를 빼면 어차피 중력이라는 게 물체 무게잖아요. 아무래도 물속에나 있을 때는 무게가 가볍게 여겨질 거니까 배 같은 것도 부력 때문에 뜨는 거거든요. 그런 원리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됐고요. 그 밑에 잠긴 부피가 클수록 부력이 클 수밖에 없는 건 그 물체를 둘러싸고 있는 물입자들이 많으면 당연히 부력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 7, 8번은 선생님이 다 한 얘기인데, 요거 하나만 보고 가. 잘 봐. 요거 하나만 딱 보고 끝낼게. 봐봐봐. 물체 B가 있고, 정지 상태야. 우리는 여기에 일단 무슨力이 작용하냐? 중력이 작용하지. 물체는 무조건 중력이 작용한다는 거예요. 중력. 자, B의 중력. 지구가 B를 당기는 힘이야. 근데 이 물체가 지표면으로 내려가냐? 뭐가 작용한다는 거야? 요거 잘 봐야 돼요. 파란색. 이걸 수직항력이라고 해요. 지금 이런 상태에서는 중력과 수직항력이 같아. 이제 잘 봐. 여기에 똑같은 B라는 물체인데 여기다가 얘를 올린 거야. A. 이런 물체의 힘의 작용을 해석을 잘 못하니까 잘 들어야 돼. 일단 우리 이거 적어. 이게 뭐야? B 중력이야. 그 다음 요거 뭐야? A 중력이야. 자, A부터 보는 거야. A가 밑으로 내려왔니 안 내려왔니? 안 내려왔지. 그럼 누가 받치는 거야? 이거야 이거. B가 누구를? A를 받치는 거야. 그게 A의 수직항력이야 이게. 자, 이제 봐봐. B가 A를 받치면 반작용. A가 B를 누른다가 있는 거야. 이건 우리 운동계에 있는 힘이 이건 고려하는 거야. 지구가 B를 당기면 B도 지구를 당기는데 이건 여기 운동계에 없잖아. 그래서 우리가 생략하는 거고 얘는 있잖아. 이렇게 되면 얘 잘 봐봐. B만 잘 봐. B. 아까는 얘밖에 없었잖아. 근데 빨간색이 생긴 거야. 그래서 얘가 정지하려면 이만큼의 뭐가 있어야 돼? 수직항력이 있어야 되는 거야.
완전히 얘보다는 화살표가 더 길잖아. 합력이 0이 되려면. 그리고 내가 힘을 이렇게 표현했지만 원래 작용점이 다 어때야 되냐 얘들아. 일치해야 돼. 그렇지. 그거를 고려해서 보라는 얘기야. 이게 왜 생겼지? 얘 때문에 생긴 거야. 작용 반작용 때문에. 알았지? 다음 시간에 숙제는 저기까지 하겠어. 페이지 48쪽. 자기가 여유가 되면 만점 다지기, 서술형 다지기, 이런 거 풀면 좋아. 거기 풀 때까지 선생님이 다 설명을 한 거니까 다음 시간 여기 테스트를 좀 할 거야. 노트 꼭 정리해 오기. 알았습니까?